이번에는 검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당했음에도 버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규현 검사 구명 내지는 사건 수사 무마에 나섰다. 이런 사실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조국이 이 불법 출금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들은 뭡니까? 이규현 검사가 2019년 그때 6월 달에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이미 걸렸잖아요. 그 불법 출금에 걸려 있으니까 이광철 청와대 이 비서관이 자기하고 이제 동기 모양이에요. 그 연수원 동기. 연수원 동기죠. 그때는 비서관이 아니고 선임 행정관이죠. 행정관이죠. 근데 이 동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고 이제 호소하면서 좀 선처를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광철이 이제 위선인 조국 민정수석한테 보고를 했죠. 하면서 이렇게 됐다 했더니 조국 수석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윤대진 검찰국장. 당신은 검찰국장이죠. 지금은 법무 연수원 부원장으로 있죠. 당시 그 검찰국장한테 그 협조를 요청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대해서 그러니까 수사 안 받고 바로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줘야 되겠다고. 이래서 사실은 그 7월에 출국했어요. 수사를 안 받고. 그러니까 이런 압력이 몇 개 들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니까 별로 압력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이런 법 정도는 우리가 예사로 건너뛰거나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넘어가도 된다고 판단했겠죠. 우리가 이 교원이 살려준다는데 누가 시비 걸 사람 어딨냐. 서로 아마 그렇게 의기투합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그다음에 이성윤대로 또 안양지청의 배용 차장한테 또 부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윤대진은 또 거기 안양지청장한테 또 하고. 아니, 지금 조국 사건은 이규현이가 그 안양지청 어떤 수사관한테 당신 지금 수사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얼른 잃는 것 아닙니까? 이광철한테. 그렇게 해갖고 조국이 나선 거니까 라인은 다르지만 그래서 조국서는 윤대진을 통해서 안양지청에 압력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안양지청에 지청장한테 넣고 그 지청장 이현철이가 윤대진의 사법위원 동기라면서요. 동기고 이성윤은 또 그게 뭐냐면 출입국 관리본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니까 그 격리서를 내놓으라고 이런 식으로도 압박을 한 거예요. 나중에 왜 그랬냐니까 이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윤대진 위선에서부터 보고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데 글쎄요 그 위선이라고 자기가 지목을 했다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서로가 말이죠. 이 문제 그러니까 불법 출금 이 문제를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고 교수 이야기 좀 여러 갈래지만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걸 무마하기 위한 그런 뭐랄까 간여라든가 간섭이라든지 혹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거기에 조국도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조국도 거기 들어가 있었다. 이게 우리가 뭐냐면 주목해봐야 될 그런 대목이죠. 예. 그러니까 불법 출금을 기획을 한 상황이 있었고 그 기획이 후에 이 안양지청에서 내사 번호라든가 사건 번호를 허위로 붙인 것이 드러나면서 그 수사에 들어가니까 그 뒤에 무마를 한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성윤이는 그 무마 수사 방해하고 무마를 했다 했고 이번에 기소가 된 거고 이성윤은 이성윤대로 또 이번에 드러난 것은 이제 윤대진 라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양지청에 압력을 넣은 게 그 윤대진 라인은 바로 조국한테 연락을 받고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무마 이전에 그런 불법 출금을 기획을
청와대에서 했기 때문에 조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나섰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규원 검사가 이게 이제 불법 출금할 때 그 불법 출금 가짜 서류를 위조 서류 같은 것을 만든 장본인 아니에요. 그 모든 이 사건의 그 뭐냐면 핵심에는 이규원이가 있는 거지. 그 행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성윤이도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이규현이는 일개 검사가 자기가 무슨 그걸 알아가지고 막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시를 받고 한 거 아닙니까? 이광철한테 연락을 받고 이광철이가 그 차기근 출입국 본부장한테도 다 전화했고 다 이거 이야기 됐으니까 네가 빨리 가서 그 조치하라고 그래갖고 한 거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불법 출금 사건을 기획하고 그 기획이 나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거 잘못됐다 해갖고 수사에 들어가니까 또 무말은 이성윤도 하고 윤대진 라인 두 라인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규원이가 고리인데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이성윤이도 마찬가지로 동부지검장한테도 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서류를 만드는 데는 이성윤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전체 만약에 이것이 기획돼서 불법 출금이라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광철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겠죠. 그런데 이성윤이도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문제는 이성윤의 요번에 공소장에도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기재가 된 건데 이성윤은 사실 불법 출금에 있어서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그 동부지검에도 전화를 완장지청에 해가지고 그 가짜 서류를 만드는데 주도했잖아요. 당시 반부패 부장으로서. 예. 예. 이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소가 된 건데 그렇죠. 예. 이성윤도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대검이라든가 법무부 다 합의가 되고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 일인데 왜 나만 수사를 하느냐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이 기획은 몸통은 따로 있는데 나는 거기에 따라서 당시 일개 대검 부장뿐이 안 되는 사람이 뭐 이거 전체를 기획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고 아니, 이번에도 지금 조국이 이규원 개인 그 사람은 민원을 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대통령이 그런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한테 지시했고 또 검경의 수뇌부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형식 논리가 있고 뒤에 말하자면 그런 그 근본적인 그런 구도가 따로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데 이광철이가 이야기할 때는 자기 형식 논리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내 동기인데다가 그것을 이런 관계를 잘하는 조국한테 이야기한 거고 조국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큰 구도 안에서 청와대가 기획해서 일어난 일인지 이건 별개 문제고 이성윤이는 또 뭐라 했냐면 안양지청에 대해서도 그랬죠. 이것은 아니 청와대에서도 그랬고 이것은 말이지 법무부하고 대검에서 다 높은 수뇌부에서 해서 만들어진 일인데 왜 이런 걸 따지느냐고 이렇게 항의할 정도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것이 과연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든지 대검의 이성윤 정도를 이제 수뇌부를 한다면 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지금 거기서 혐의를 두듯이 청와대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구도를 만드는 건지 이제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전번에 나 지시한 거 아니야 지휘한 거 아니야 그것은 당부했을 뿐이야 이런 식이에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 바람에 장자연이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갑자기 수사에 들어가고 재조사에 들어가고 했는데 이것을 대통령은 시침탁대고 난 당부했을 뿐이다 이러거든.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은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말하고 나왔을 때는 이건 청와대 측의 어떤 그런 청와대 대통령이 지목한 그런 중대한 과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개연성이 충분한 거죠. 예. 청와대가 아니고는 대검이라든가 법무부 전체적인 뭐 동부지검장까지를 포함해서 동부지검 그걸 움직일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대통령이 당부한 건 문제는 이성윤은 이미 기소가 된 거니까 뭐 이성윤의 문제가 여기 핵심은 아니고 조국이 새롭게 지금 개입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윤대진 라인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 윤대진은 이미 소환돼 가지고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 초기에도 이성윤 쪽에서 압력이 왔었고 법무부에서는 윤대진 검찰국장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이성윤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윤대진 쪽에 그러한 진술 내용들을 지금 조선일보가 취재해갖고 보도한 거 아닙니까? 그 핵심에 바로 조국이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이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은 이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은 자기는 그런 일에서 재산을 관여한 바가 없다는 거죠. 관여한 바가 없다는데 문제는 뭐 수사를 압박했거나 수사를 지시했거나 뭐 어떻게 흔적이 나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윤대진 전 검찰국장이 지금 공수처로 이첩이 됐거든요.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 이제 윤대진은 바로 조국 전 장관하고 그 통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견 문제를 직접 통화를 해서 이야기했던 사람 장본인이니까 윤대진이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에 들어가면 조국 연관된 여부도 여기서 밝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수처는 제1호, 검찰에 대한 제1호 수사인 셈인데 이 검사 수사에서 과연 공수처가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그것도 관심사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치려고 노력하는지 이제 아마 국민들이 그걸 주목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조국의 경우는 자기는 이규현과 관련해서 무슨 청탁이나 압력을 넣은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 뭐 수사를 해봐야 밝혀질 일인데 또 한 가닥은 박상기 전 법무장관 이 부분도 지금 윤대진의 그런 진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 박상기도 거기에 개입이 돼 있구나. 사실은 불법 출금 사건 때도 박상기가 그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허가를 받으려고 전화했는데 박상기는 딱 끊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김호수 법무차관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박상기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되리라고 보고 아예 연표하기 위해서 전화도 안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장관 허가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저 박상기 전 장관이 당시에 그 장관이 윤대진 검찰국장을 야단치면서 했다는 말은 내가 시킨 일을 가지고 하면 나도 조사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 야단을 쳤다고 윤 국장이 안양지청장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야단 맞았다고 근데 내가 막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걸 봐서 박상기 당시 장관도 충분히 자기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윤 국장에 대해서 어필하고 저 강력히 자기 말마다 윤 국장 말마다 야단을 치고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거니까 당연히 박상기 당시 그 장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건 무마에 박상기 전 장관도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출입국 관리본부 직원들을 안양지청이 사실은 마무리 단계의 그런 차원에서 본부 그 직원들을 소환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을 소환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진술을 하게 될 경우 누구 지시를 받았냐? 차기근 지시를 받았을 거고, 그럼 차기근은 누구 지시를 장관 지시를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나까지 수사 내지는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금 박상기가 펄펄 뛰고, 그리고 윤대진한테 검찰국장한테 검찰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사하는 거야? 나까지 잡아놓으려고 그래? 그렇게 화가를 냈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윤대진이가 또 이현철 당시에 안양지청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장관이 난리다. 그래갖고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상기가 당시에 내가 시켜서 한 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사한다는 건 나를 조사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자기가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지시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기가 이미 이야기한 셈이에요. 만약에 윤대진 국장의 말이 맞다면 그래서 이 사람도 빠져나갈 길이 없죠. 사실은 이 박상기 이 법무장관은 뭐 그동안 조국 이 문제라든지 또 이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말이지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여기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상기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분명히 밝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직 장관이라도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전직 고위공직자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밝혀야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광철은 이미 소환 조사를 했고 조국이라든가 박상기 이런 사람까지도 수원지검이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윤대진을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서 공수처에 이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윤대진뿐만 아니라 이규현 검사도 검사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이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뭐 검사가 뭐 13명밖에 안 된다는데 무슨 죄로 그 엄청 1000건이 넘게 지금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공수처를 너무 성급하게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 억지로 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아무 일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정권 측에서는 이런 상황을 노렸는지도 모르지. 왜? 손 못 대게. 아무 손도 못 대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이 사건을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윤대진이나 이규현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박상기라든가 조국 일종의 공범 아닙니까? 그래요. 이규현 검사가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고 또 외국으로 나가도록 그런 어떤 압력을 가했다면은 공범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공수처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조국과 박상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죠. 그 제가 항상 이런 문제 있을 때마다 늘 의심스럽고 그래서 전번에 우리 여기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니 공수처장이 겁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통령도 관여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공수처장이 돼가지고 왜 소신껏 말을 하고 소신껏 일을 처리를 하지 못하는지 그 점이 왜 뒤에서는 그러면 이면 계약서에는 대통령 말하면 꼼짝 못한다 이런 이면 계약이 따로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죠. 그럼 공수처가 그야말로 옥상옥이 되는 거고 필요 없이 그냥 기관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그런 기관을 만들었다는 그런 지적밖에 못 받을 테니까 공수처가 이번에 분명히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자신들의 위상, 자신들의 역할, 책임이 어떤 건지 이걸 김진욱 이 처장이 분명히 하고 이 문제 지금 이제 들어온 것이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이 사람의 문제가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정말 팔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해야죠. 그래야 공수처가 삽니다. 자기들이 살려면. 왜냐하면 수사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해서 깔아뭉개고 덮고 이래 되면 공수처에 있으나 마나 되고 김진욱 그 사람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광철이라든가 윤대진 또 조국 박상기를 수사한다는 것은 뭐 공수처 위상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세 개 사건 수사에 대한 특별 지시를 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는 뭐 당부라고 하지만 그건 누가 그렇게 믿을 사람은 없는 것이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이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장자연 사건은 다 지난 이야기인데 그 당시 버닝썬 사건이 나가지고 그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 윤국윤 그 경찰총장이라는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면서 청와대로 불똥이 지금 튀게 되어 있어요. 권력 비리로 확산이 되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엉뚱한 이런 김학의 또 장자연 사건까지 합쳐가지고 물을 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총괄 기획을 청와대가 해가지고 물을 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에서 이런 문제들이 터지니까 불법 출금 사건 이런 사건들이 터지니까 또 무마하기 위해서 이광철을 통해서 또 이성윤 라인, 윤대진 라인 이렇게 또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했다는 게 큰 구도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을 제대로 공수처가 누가 몸통이냐, 왜 이런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을 파헤쳐야만이 그래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도 이미 이제 청와대 측, 그러니까 대통령, 청와대 측에서도 이미, 야,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입했다. 이런 이제 훗날에 이런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인지 그렇죠. 몰라도. 머리발 내밀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당부했다. 대통령이 당부하고 대통령 지시는 다른 겁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금 회피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남들이 볼 때 비겁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대통령 이 문제
그 전에 이미 뭐죠? 그 울산 시장 보궐선거, 예? 불법 개입 여기 대해서도 그 핵심은 청와대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임종석이 누구 다 지금 일단 불기소 해버리고 이런 식이 됐지만은 그러나 이쪽 수사에서 파고 들어가면 결국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검찰에서는 이거를 이미 맡았으니까 이 점에서 분명히 밝혀야 대통령이 과연 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밝혀질 것이고 또 그 탈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얽히고 설킨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걸 무슨 당부 정부의 정책이었다. 이런 식으로 피해갈 수 없다는 걸 분명하니까 김호수 이제 검찰총장 체제에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또 억지로 덮여질지 그건 모르는데 그러나 일선 검사들은 끝까지 여기 대해서는 밝혀야 돼요. 그러나 그 끈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그래도 공수처의 가장 큰 앞으로 의의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권력 핵심에 대해서 그 불법성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가차없이 수사해서 징벌을 했다. 이런 기록이 서지 않고는 공수처에 있어는 만한 거거든요. 그 점에서 앞으로 김진욱 처장의 앞으로의 말하자면 활약상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예. 공수처나 김호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수사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연목곡격이고요. 어차피 자기 정권에 가야 뭐 특검을 하든 재수사를 하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대전지검이 월성 사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공무원들 뭐 3명은 기소를 한 상태이고 그 사람들도 2명은 구속됐다가 뭐 지금 풀려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최이봉 당시 청와대 산업비서관 지금은 가스공사 사장인데요. 이 사람이 수사심의 개최를 요청을 했는데 지난 7일에 그런 수사심의를 열기 위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그 수사심의 요청이 타당한지를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기각이 당했어요. 이미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으로 봐서는 수사심의 열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그제 기각했다고 발표를 해서 뭐 최이봉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도 곧 이루어질 것 같고 지난번 구속 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기소도 같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성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그 월성 사건이 왜 이러느냐 이것도 지금 그 뿌리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와대 앞에서 다 이런 중요한 권력비리 수사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뭐 울산 선거부정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또 이 월성 사건도 청와대 담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말이죠. 일선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명백히 분명히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 그 수사 그 과정을 아주 철저히 하거든. 이것이 앞으로 과연 사법적 징벌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검사들은 수사 철저히 해가지고 그러면 그 기록은 남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숨길 수 있는 게 없거든. 이것도 보니까 이성윤 공소장 드러나니까 그 속에 조국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박상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보호 하에서 뭐 무사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보호막이 거쳐지면 이 사람들도 결국은 사법적 징벌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는 어쨌든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검찰이 이 수사 하나만은 뭐 이후의 과정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수사만 철저히 한다. 이런 사명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권력비리 수사들이 거의 마무리 수순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고 깃털들만 잡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끝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정권이 바뀌어야 특검을 통해서든 재수사를 통해서든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